자, 페드워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2월 기준금리 전망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은 70%대 초반으로 일주일 전 40%대 초반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내년 3월에도 추가 25bp 인상될 확률이 60% 가깝게 반영되며 일주일 전 40%대 초반보다 올라갔습니다. 내년 11월과 12월 연속적인 금리 인하 기대 심리는 여전했습니다. 내년 11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30%대 초중반으로 일주일 전 30%대 부근과 비슷했고요. 12월 25bp 추가 인하 확률은 30%대 초반으로 역시 일주일 전과 유사했습니다.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금융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있죠. 이 말이 최근에는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물론 연준이 애시당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라고 잘못 진단하면서 시작된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보이더라도 근원 PCE 지표의 개선 등의 시장 심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변동금리 주담대 등의 이유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압박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같은 시장의 맥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왜 시장의 믿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지, 그는 왜 제2의 볼커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파월은 왜 계속 같은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1월 CPI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연준은 예상대로 50bp로 금리 인상폭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최종금리 수준 전망치를 5.1%까지 올리면서 기존보다 50bp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전 살펴봤듯이 금리 고점 예상치를 조금씩 낮추고 있고요. 내년 연말 총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말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980년대 초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투쟁에 나섰던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제롬 파월이 폴 볼커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연준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교수가 마켓워치에 기고한 칼럼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더 교수는 파월이 직면한 과제를 볼커와 비교하면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며 파월은 볼커처럼 공격적인 긴축으로 경제를 망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지난 80년대 초순과 지금은 어느 정도 닮은 점이 있는데요. 최근 18개월간 이어진 미국 인플레이션은 볼커가 연준을 이끌던 시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경제 문제 전면으로 부상을 한 셈인데요.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순까지 경제는 식량과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정적인 충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라인더 교수는 볼커가 연준을 이끌 때의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고 뿌리 깊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실제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1년 초반부터입니다. 비교적 최근인데요. 2021년 2월까지만 해도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볼커가 연준 의장에 오르기 직전인 79년 당시 미국은 이미 15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73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이 5%를 넘어섰고 78년 9월에는 8%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8에서 1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기대 인플레이션은 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2%에서 3% 수준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그리고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상황도 그때와 지금은 다소 다릅니다. 미국 실업률은 1980년 5월 7.5%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당시 짧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됐던 겁니다. 그런데 파월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올해 3월 실업률은 3.6%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고 지금도 3.7%로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더 교수는 오늘날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은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고 실업률을 4.5%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업률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연준이 이런 결과를 달성하면 경제 연착륙에 성공했다라고 선언을 하겠지만 볼커는 이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과 볼커가 당면한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인플레이션의 고점 대비 목표치까지의 거리이기도 한데요. 볼커는 당시 CPI 상승률을 고점 대비 9에서 10%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5.4%로 고점을 찍은 근원 PCE 상승률을 2%까지, 즉 3.4%포인트만 낮추면 됩니다. 블라인더 교수는 3.4%포인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사소한 일은 아니지만 볼커가 가졌던 부담보다는 훨씬 가볍다며, 게다가 현재 파월 의장은 공급망 혼란 문제가 완화하면서 이미 공급 측면의 도움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폴 볼커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경기 연착륙을 파월 의장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블라인더 교수의 설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볼커처럼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월저널은 연준이 지난해 물가 상승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일시적이다라고 평가한 것을 고려하면 CPI가 2달 연속 예상치를 하회한 것을 지속적인 물가 둔화 추세라고 속단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살짝 돌려서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 작년 연말 연준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0.875%로 예상했지만 현재 중간값은 4.3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전망치라는 게 작년부터 이미 믿을 게 못 됐다라는 의미인데요. 월저널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 냉각될 것이다라는 징후는 분명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경제와 고용시장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준이 그렇게 많이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월은 그럼 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쉽게 흥분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다시 크게 올라가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도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인데 다시 기대 심리가 살아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게다가 월저널의 평가대로 연준이 애시당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도 인플레이션의 하락 전환을 쉽사리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